적당히 단맛과 강하지 않은 마늘 향. 그 맛이에요. 준서가 하는. 네, 여러분, 빵 준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빵의 여행을 가볼까요? 현장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 허당 여러분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 빵이죠. 마늘 바게트. 마늘 바게트도 너무 많죠. 뭐 육종 마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그 오래전 20여 년 전부터 준서만의 마늘빵이 있습니다. 지금도 준서에게는 특별한 시그니처인 빵이죠. 오늘 우리 허당 여러분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도 물론 맛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빵 만드시기 귀찮으시면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빵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뭐 거의 이렇게 드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 마늘빵을 오해하시고 있는 분들이 뭐냐면 팔다 남은 재고빵으로 만든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데 아니에요. 소스를 묻히고 시럽을 묻히고 하려면 빵의 조직이 어느 정도 하드한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하루를 묵히는 거죠, 일부러. 오늘 만든 빵으로 마늘빵 만들기 결코 쉽지 않아요. 반죽은 여기다 이제 드라이스트. 후연법이라고 그래서 소금을 나중에 넣는 방법도 있는데 뭐 굳이 오늘 후연법을 쓰진 않겠습니다. 밀가루. 중력만 가지고 하시면 빵의 볼륨이 조금 작으실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이제 얘는 빵의 맛보다는 마늘빵의 맛을 많다 보니까 뭐 발효나 이런 것에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야. 빵만 갖고 먹을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바게트처럼 식사빵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진짜 레벨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만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발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덜 신경 쓰고 만드는 경우죠. 이게 이스트에다 풀잖아요. 그냥 넣어도 돼. 이게 꼭 필수 조건은 아니야. 우리 이제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막 이런 거 볼 때는 채점 항목에 들어가니까 제 이스트 물에다 안 풀었네 그러면 1점. 까자봤자 1점이야. 기능사 시험 볼 때 우리 허당 여러분들은 이제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겠지만 반죽 온도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어. 거기 27도 맞추세요. 27도 안 나오면 떨어지는 줄 알아. 안 떨어져. 반죽 온도 27도 안 나오면 감점 돼봤자 2점이야. 1.2점이야. 자, 요거 물 넣어주세요. 일단 1분. 2단 8분. 반죽 됐습니다. 반죽 온도는 딱 만져보니까 난 사실은 반죽 온도를 그닥 이렇게 가정해서 하는 거는 중요시 생각 안 하는데 또 우리 허당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온도계 줘봐봐. 내 손에는 7, 8도 정도 나오는데 28.5도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온 발효할 때 제일 많이 힘든 게 뭐냐면 빵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때는 냅싸세요 그냥. 그게 더 편해요. 빠라밤.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시간. 그만큼 됐어요. 여기 온도가 한 27도 정도 된다 그랬어요. 덧가루 뿌리고 150g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손히 말아주세요. 공손히. 요게 빵의 피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성형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휴지를 하는 목적. 첫 번째는 성형하기 전에 반죽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반죽이 스트레스도 받아 있고 긴장 상태예요. 얘를 약간 릴렉스화 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만지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공간에 새로운 가스를 넣기 위해서 빵을 발효를 해서 접기를 하고, 접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처음 만들어진 가스를 빼내고 그곳에 다시 새로운 가스를 넣기. 가스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으니까. 반죽의 모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성형을 하고 만지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 또 글루텐의 발전이 일어나요. 빵은 그래요. 뭐 그렇게 만지고 뭐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하냐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손길 하나가 좋은 빵을 만드는 기초적인 역할을 다 한다는 사실이 팩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덮어서 약 한 10분 정도 휴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자, 10분 됐어요. 자, 됐죠? 성형할 거예요. 성형하는데 요게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손바닥이 힘이 없죠.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튀어나오죠. 우리가 어루 만질 때 손가락에 요 끝에 힘주고 이렇게 만지지 않잖아.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 그 사람을 어루 만지듯 빵 반죽을 다뤄주셔야 돼요. 근데 자꾸 이렇게 힘준다고. 이건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접고
했죠? 에어프라이기에 들어갈 거는 꼬집어 줄 수밖에 없어요. 스팀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요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실온 발효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빵이 마르지 않게 발효하는 거예요. 발효실에 들어가면 습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현장에 자꾸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닐을 덮거나 아니면 아예 뚜껑 덮어버려요. 여러분 10분 정도 휴지했는데도 빵이 너무 강하면 10분 더 주세요. 빵은 휴지를 줄수록 좀 더 유연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준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에 이런 모양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예쁘게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 빵 맛에 크게 좌우 안 해. 오히려 만질수록 안 좋아. 준서는 여기가 이제 실온에서 하니까 이 통에 넣어버려요. 이렇게 놓고 뚜껑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마르게 물을 한번 살짝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덮으면 발효실하고 거의 비슷해요. 중간에 한 30분 지나면 물 한번 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르니까. 빠라밤. 마늘빵 성형 끝났죠? 그러면 이제 마늘 소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많이 안 만드셔도 돼. 오늘 이제 준서는 조금 양을 더 했어요. 한 번 더 쓰기 위해서. 먼저 이제 버터 녹일 거예요. 중불 정도 쓰시면 되고요. 버터 넣으세요. 근데 버터를 완전하게 녹이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물처럼 녹이지 않는 게 또 맛을 내는 하나의 비결이에요. 한 지금 1분 정도 가열됐는데 내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설탕을 넣을 겁니다. 일부 녹았던 버터가 열이 있었잖아요. 고게 설탕에서 열을 빼서 그 다음에 덜 녹았던 버터도 그 녹았던 버터의 열을 빼서 그러면서 약간 걸쭉한 형태가 돼요. 조금씩 이제 쩐내나는 마늘빵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버터를 센 불에 막 끓이거나 너무 많이 녹여갖고 하면은 쩐내나요. 아예 태우지 않는 항에서는 쩐내나요. 우리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마른 소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넣고 그냥 막 가열해갖고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면 버터 지금 덩어리가 컸게 있었던 게 거의 많이 녹아가죠. 이 상태가 가장 마늘빵 잘 만드는 거예요. 마요네즈 넣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야, 그 설탕 녹아야 되잖아. 노른자 넣고 저으면 다 녹아요. 그다음에 노른자 넣으세요. 어때요? 걸쭉해졌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늘. 이때 뭐라냐면 이제 휘포로 저어주세요. 어떻게 됐어요? 크림 스프레드 형식으로 바뀌었죠? 이래야만 마늘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파슬리. 파슬리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비주얼 때문에 넣는 거니까 이렇게 저어서 됐죠? 그 다음에 또 준서의 마늘빵은 크림이 들어가. 그래서 크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터에다가 마요네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연유, 우유 좀 넣어주시고 다 섞이면 또 우유 좀 넣어주시고 또 주시면 한 2, 3분이면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 설명드리면 휘핑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버터의 분자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요렇게 해서 빵에 발라서 구웠었을 때하고 빵에서 버터를 흡수하는 상황이 틀려요. 그냥 발라놓으면 기름이 돼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버터는 어떻습니까? 84% 정도가 지방이고 16% 정도가 수분이잖아요. 그것들이 또 사실은 더 유화도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녹을 때 빵이 녹아서 수분으로 흡수할 때 같이 잘 흡수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한 거를 갖다 발라놓으면 수분 따로 기름 따로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믹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늘 섞어주세요. 빠라밤. 빵이 다 발효됐죠? 한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쿠프로 할 건데 이거는 모양도 모양이지만 한쪽이 너무 터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쿠프예요. 그래서 뭐 모양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돼요. 깊이 있게. 그래서 물 한번 뿌려주시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오늘 이제 저희가 했죠. 자, 에어프라이기 컨벡션 데크. 데크가 이제 윤기도 있고 왜냐면 이제 물도 뿌려지고 저희 데크가 스팀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구웠잖아요. 그러면은 하루를 주무시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온에 두셔도 되고 오래 두고 쓰시고 싶으시면 냉동고에 넣으셔서 다양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놓고 준서는 이제 이따가 할 빵은 어제 구워놓은 거예요. 빠라밤. 어제 요게 에어프라이기, 요게 에어프라이기 이렇게 구워놓은 거예요. 에어프라이기, 요게 컨벡션, 그 다음에 얘가 데크 이렇게 구워놨어요. 요거를 빵을 썰어 주셔야 돼요. 오늘 만든 빵을 이렇게 빵 썰거나 이렇게 하면 다 떡져 버려요. 두께는 약 한 1.5cm 정도 잘려도 돼요.
잘리면 다시 붙이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마늘 끓음을 사이사이 짤 거예요. 5에서 4g, 뭐 많으면 6g도 괜찮으세요? 아, 나는 버터 많았으면 좋겠어. 그럼 많이 짜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죠? 이게 데졌어요. 요거 살짝 녹일 거예요. 그릇에 열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정도 딱 되면 내려야 돼요. 그릇에 열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저어주세요. 그릇에 열이 안 빠지는 상태에서 멈추면 계속 녹아요. 밑에는. 에어프라이기 먼저. 밑에도 발라주세요. 이렇게 조금 안 묻은 데는 손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쉽게 하려고 빨리 녹이면 이게 쉽게 발라지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빠라밤. 에어라이기 이런 식으로 에어라이기 요 안에 요렇게 살짝 칼라가 날 때까지. 마늘빵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다 해놓고 먹고 싶을 때 구워 드시면 돼요. 냉동고 넣어놓고 다 크림 발라서 냉동해서 나 오늘 마늘빵 먹어야지 그러면 에어프라이기에 넣고서 드세요. 컨벡션 다 구웠습니다. 데크는 준서가 온도를 잘못 세팅했어요. 그래갖고 조금 칼라가 많이 났어. 온도를 높게 잡았어. 요렇게 구웠잖아. 먹을 순 있어. 근데 못 팔아. 이렇게 예뻐야지 파는 거죠.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나 또 이제 그 추억에 있는 얘기를 하면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빵 구울 때 빵 굽는 사람을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가마돌이라고 그랬어. 돌이. 가마돌이가 있고 가마장이 있어. 이제 가마라 그래서 빵 굽는 오븐을 가마라 그랬어요. 가마돌이. 가마장 이랬는데 가마돌이는 가마장의 보조야. 장은 그 오븐의 책임자야. 그래서 빵이 탔어. 장이 굽다가 탔든 도리가 구웠다가 탔든 벌칙으로 먹습니다. 밥 대신에.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빵 굽다 탔어. 그럼 밥 안 줍니다. 그날. 준서 많이 먹었던 빵 중에 하나가 팥빵입니다. 참 팥빵 왜 이렇게 잘 태웠는지. 하루에 팥빵만 23개 정도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안 줘갖고. 왜 눈물 날라 그러네.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왔죠. 그죠? 예. 데코 오븐, 컨벡션, 에어프라이기 걷는데 데코 오븐은 준서 태웠으니까 벌칙으로 탄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프라이기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려? 마늘 향이 머리를 때려. 적당히 단맛과 강하지 않은 마늘 향. 그 맛이에요. 준서가 하는. 갈릭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할 수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 엔간해서 맛있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바삭바삭하면 사라져요. 스팸이기 때문에. 맛있다. 빨리 엔딩하고 먹어야지. 혼자 여러분. 준서가 준비한 빵의 여행은 여기서 마칠 건데 내리실 때 그냥 내리지 마시고 추천, 구독, 좋아요, 덤. 왜 또? 인스타? 인스타도 많이 봐주세요. 인스타. 너 인스타 보냐 내 거? 아니요. 죽는다.